네, 오늘 경기 어떠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웃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대형주 가면 중소형주 못 가고 가치주 가면 성장주 못 가고 이런 분위기 한쪽에서 웃고 한쪽에서 우는 그림이 계속해서 그려졌는데 뭔가 오늘 경기는 윈윈 분위기죠. 과연 어떤 내용이 바뀌었을까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요. 토마토 투자자분의 정종현 운용협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잘 즐기셨어요? 뭐 앵커께서 다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최근 시장에서 보기 드물게 예를 들어서 대형사도 괜찮았고 중소형주 쪽도 막판으로 갈수록 더 탄력이 붙는 그런 양상을 보여줘서 뭐 제가 볼 땐 아주 그 만족스러운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시장별로는 들 것 같고요. 또 가만히 이렇게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야, 그럼 또 테러 때가 가장 좋은 매수기였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상의 시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시장은 더 안정화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잠시 후에 제가 뭐 내일장 관전 포인트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사실 뭐 내일 또 금요일이고, 2000선 깔딱깔딱 하다 또 너리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두려워하실 만한 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고르게 뭐 오늘은 장타가 많이 터진 날 같아요. 제가 볼 땐. 네. 그래서 이 장타의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정화되는 시장의 움직임이 연말로 가면서 자꾸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허 의원님 오늘 좀 어떠셨어요? 예, 좋은 장인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이제 많이 밀렸던 뭐 중소형주 좋았었고요. 그리고 거래소도 대형주가 같이 올라가면서 좀 달랐어요. 근데 이제 잘 보시면 삼성전자하고 현대차하고 어제 셌던 뭐 물산하고 SDS 뭐 이런 쪽들은 그냥 글로비스까지 조용히 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장이 상당히 좀 좋게 느껴졌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전기차 관련주는 수급이 아마 주식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쪽으로 많이 잡혀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 테마주들은 좀 잘 보시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지수 상황으로 관련해서는 일단 뭐 오늘까지 모습만 봐서는 다 뭐 그냥 위쪽으로 뭐 뻗쳐서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11월 들어와서는 이번 주 장이 조금 좀 힘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뭐 왜 이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루 오르고 하루 쉬고 뭐 약간 이렇게 움직이니까 가닥을 잡기가 좀 힘든 것 같긴 해요. 그렇다면 선수들은 어땠을까요? 라인업 공개합니다. 네, 오늘 1번 타자입니다. 코스닥 시총 1위 셀트리온이 문을 열었습니다. 2번 비아트론이고요. 3번은 삼성 SDI, 4번 LG화학, 나름 전기차 관련 형님들이 자리 잡고 있네요. 5번입니다. 우리산업홀딩스도 있습니다. 6번은 AD칩스, 7번 신세계 인터내셔널, 8번 세종텔레콤이었고요. 9번은 한진해운이 차지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부진했던 선수가 한 명도 없었어요. 라인업 가운데서 대체로 득점을 했고요. 홈런, AD칩스 이 홈런 치는 모습입니다. 어떠세요? 오늘 선수들 특징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전기차가 3, 4, 5번 클리너 트리오에 딱 포진이 돼 있으니까 무슨 전기차의 전성시대 그렇네요. 맞죠? 네. 뭐 제가 그 SDI 얘기할 때 이제 또 삼성그룹 얘기 잠깐 하겠지만 삼성그룹은 고민을 좀 많이 할 거예요. 이게 정말 되는 산업인가,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할 거고 LG처럼 뭐 부품사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마 깔딱깔딱 하고 있을 겁니다. 뭐 그 원인은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요. 셀트리온 1번인데 최근 되게 좋았죠. 근데 오늘은 뭐 상승률은 좀 미미한데 오늘은 뭐 셀트리온이 워낙에 좋게 잘 끌고 올라가다 보니까 며칠씩 한 일주일 가까이 내리던 한미약품도 오늘 재반등했고 코스닥에 있는 뭐 산성 LNS를 포함해서 중국의 바이오나 화장품 하는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오늘 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아마도 셀트리온이 잘 이끌어서 수급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연일 상승하지 않았나 보여지고요. 뭐 그밖에 중소업체 중에서 뭐 지난주에는 아마 마니커가 이 자리에 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또 AD칩스가 연이틀 상한가 진입으로 좀 올라와 있고 뭐 최근에 회자가 많이 했던 세종텔레콤이나 뭐 이런 종목군들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네, 허 의원님은 라인업 좀 어때 보이시나요? 네, 4번 LG화학 연고점 병신이어서 네. 4번 타자로
위치가 좀 적절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다 잘 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텔레콤은 제가 이거 넣은 거거든요. 네. 한번 보자고. 뭐 상징적으로. 제4 이동통신 맞죠? 아니, 뭐 잘 모르겠어요. 제4인지 3인지 근데 뭐 인터넷상의 그 네. 증권 게시판에 네. 막 회자가 되는 종목은 우리 허위님께서 꼭 갖고 오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가장 일부러- 핫한 게 세종텔레콤인데 일부러 가져옵니다. 이 최근에 매수해서 수익 본 사람들 별로 없어요. 지금 이제 슬슬 다 물리는 구간에 서서히 돌입했고 예. 꼭 딱 그거 같아요. 지금 이제 뉴프라이드 고점에 사가지고 아 도대체 상황 봤을 때는 그거 한 2배 오를 것 같은데 아 왜 안 오르지?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많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남자의 주식 쌍방울 뭐 미래산업 이런 거 이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지금 서서히 이제 회자되면서 없어지는 추세에 네, 네. 세종텔레콤이 최근에 이제 떠올랐어요 핫하게. 그렇죠. 예. 예, 근데 먹는 사람들은 조용해요. 보통 이제 물리신 분들이 떠들기 시작하거든요. 예. 네. 아, 제가 물려서 떠드는 건 아니고요. 제가 꼭 물려가지고 떠드는 것 같아서 세종텔레콤은 그냥 좀 상징적으로 어제랑 그제 이제 거래가 많아서 어제만 1등이었나? 네, 하여튼 뭐 어제 많이 됐어요. 최근에 이제 거래 대금 상위권에 올라와 있어서 그냥 넣어봤습니다. 네. 네. 지금 이렇게 선수들 라인업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먼저 눈에 띄는 선수들부터 1번부터 좀 차근차근 볼까요? 예, 뭐 셀트리온인데요. 제가 볼 땐 뭐 사실 한미약품이 그 뭔가 이제 시각을 좀 많이 바꿔놓은 것 같아요. 일단 뭐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주가가 이렇게 되면은 정말 급등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뭐 사실 금리 인상 시기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가치가 높아도 최근에는 수급이 뭐 사실 잘 빠지질 않습니다. 오늘 뭐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코롱생명과학이라든가 뭐 최근에 이제 한미약품의 뭐 후속 타자로 지목이 많이 되는 기업군들, 뭐 종근당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보면 상당히 추세도 나쁘지 않고요. 셀트리온은 뭐 이번 주에 좋은 재료가 좀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신약은 아니지만 어쨌든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유럽 허가가 이제 허용됐다. 근데 그게 그 메이저 유수 제약사들이 계속 시도를 하다가 실패했던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셀트리온이 이제 경쟁사 대비했을 때 선점 효과가 이제 앞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제 수급이 막 이제 왕창 몰리고 있죠. 연일 제가 오늘 잠깐 보니까 쌍끌이더라고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많이 사요. 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결국엔 뭐 실적도 3분기에 영업이익이 뭐 전년 대비 더블 난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좀 안전성이 높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뭐 최근 제약 바이오는 외국인이 더 많이 사긴 하지만 국내 기관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매수에 좀 몰리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 보여집니다. 예. 네. 그리고 셀트리온이 오늘 장에서 9만 원을 뚫었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서 직전 고점을 뚫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데 대해서 관심들을 상당히 좀 많이 갖고 계신 것 뭐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연말이나 연초에 지금 몇몇 제약이나 바이오사들이 대기돼 있는 그 뭐 신약 발표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임상 종료 가능성 있는 기업이 몇 개 있거든요. 네. 그 연초에 또 이제 새로운 뭐 계약건이 나온다거나 이렇게 되면 약간의 좀 관심도가 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뭐 당장이야 뭐 내일 또 뭐 고점 바로 갑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11월 달에 상승으로 인해서 좀 새로운 추세가 생기는 게 아닌가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제 밤에 그 KBS 특집 다큐 보셨나요? 아니 저 야기의 날 특집 잠깐 다큐. 봤어요, 저. 그거 안 주무시고 보셨어요? 네. 저는 잠이 안 와서 누워있다 잠깐 거의 봤어요. 12시 네. 거의 다 돼서 그런 특집은 좀 9시 때 편성을 하시죠. 11시 50분에 누가 본다고 그걸. 되시네요. 예. 구체적인 제약사는 안 특집이니까. 나왔는데 내용은 한미약품 얘기가 나왔었네요. 예. 그게 뭐 잘 모르겠어요. 1200조 시장이고 뭐 그 특집 다큐 나온 내용으로는 자동차랑 그 단말기 합친 것보다 크대요 시장이. 그래서 제가 그 음식료가 가장 또 큰 것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던데 어쨌든 뭐 하여튼 좋아요. 그래서 한미가 뭐 된다 뭐 이런 내용이고 오늘 2부 합니다. 2부 궁금하시면 오늘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미약품 아까 보니까 뭐 거기 그 사노피 회장인가요? 대표가 와가지고 그 봤습니다. 인터뷰 기사 안 거 보니 약의 날이었더만요 어제가. 그래서 어제 특집을 했고 오늘까지 예, 2부작
사실은 저희가 레포트 보면은 좀 어려운 말만 나열돼 있고 어려우시잖아요. 이렇게 조금은 쉽게 풀이해 놓은 그런 다큐멘터리 활용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셀트리온은 어제 저희 이 시간에도 부자개미 전문가하고 깊게 얘기를 나눴던 선수였는데 어제는 2번 타자, 오늘은 1번 타자 연이어서 또 등판하는 흐름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네요. 이번에는 허위원님의 선수 볼까요? 예, 저는 장비군 비아트론 가져왔습니다. 비아트론도 오늘 신고까지. 예. 이거는 보니까 최근에 OLED 뭐 단가 떨어져서 LCD랑 거의 똑같다고 뭐 나와 있는데요. 그 하는 일을 보니까 다 100% OLED더라고요. 아, 그래요? 대부분 솔라셀이나 뭐 반도체도 하고 같이 이러는데 하죠, 예. 네. 여기는 거의 다 이제 LCD, LED여서 긍정적이겠고 실제로 수주 나와서 3분기 실적이 좋았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4분기에도 뭐 남아 있는 게 대만 중국 쪽 업체들 또 뭐 LG 계열 쪽 수주 남아 있다고 그래서 모멘텀 받을 것 같습니다. 22,000원 목표 주가 나와 있는 게 최신으로 나와 있던데 뭐 네. 오늘 한 19,000원까지 갔나요? 뭐 이렇게 단기에 급등은 나왔습니다만 좀 보실만하다 생각 들어서 갖고 왔습니다. 네. 오늘 비아트론뿐만 아니라 최근에 약간 트렌드가 사실은 좀 더 잘 가는 거, 뭐 전기차라든가 제약바이오 이런 네, 게 있어서 네. 묻히기는 하지만 네. OLED 장비군들이 소리 소문 없이 서서히 좀 강세름 나타내던데 네. 조금 더 트렌드를 이어간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고강현 운용력은 아까 이제 요거 추천하셔가지고 맞아요. 목표가도 한 2달 정도 만에 네. 거의 30% 넘었으니까요. 그 덱소 일부는 아까 보유하시자고 그러던데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이쪽이 일단 어쨌든 고해상도고 저전력이 이제 그 대세라고 그러면 기술이 얘네가 주력으로 하는 쪽으로 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수주는 늘 것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로컬 장비업 군들이 중국에서 네. 따라잡을 수 있겠냐, 빨리. 뭐 그런 정도겠죠. 기술력이 돼가지고 따라오면 또 뭐 틀어지겠죠. 근데 지금까지로 흐름 봐서는 뭐 좀 더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운영님도 뭔가 의견 있으실 네, 것 아까 같아요. 낮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OLED 쪽에 투자가 매년 활발한 쪽은 LG 쪽밖에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삼성은 별로 안 하는데 뭐 LG 쪽은 글쎄요, 일단 뭐 내년도에도 또 투자를 하긴 하겠지만 지난해나 뭐 과거만큼은 안 할 것 같고 오히려 최근에 중국에서 많이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비 라인 쪽은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이제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게 앞서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에 대한 어떤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전에 좀 많이 나왔었어요, 기사가. 그래서 아마도 그러한 효과들이 최근에 이제 단가 떨어져서 좀 대중화가 좀 빨라지면 일단 뭐 주가도 그러한 것들을 좀 반영하면서 오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비아트론이 요즘에 많이 오르고 신고가 경신해가지고 밸류 부담이 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시총이 2천억 원이 아직 좀 안 되네요. 지금 이들 종목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좀 긍정적인 관점의 의견 계속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한 선수 좀 더 볼까요? 예, SDI, 삼성 SDI인데요. 뭐 제가 오프닝에서 삼성그룹 잠깐 얘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뭐 내용은 전기차죠. 뭐 오늘도 리포트 몇 개가 한꺼번에 나온 것 같은데 뭐 다 장밋빛이에요. 전기차가 된다라는 쪽에 의견들이 많고 실제로 중국에서 지금 전기차에 대한 그 판매 대수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죠. 뭐 한 몇백 %씩 나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이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인접해 있는 인구 많은 국가가 좀 많이 사용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어떤 부품 장비 업체군들, 전지 업체군들이 앞으로 좀 크게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전망이 됩니다. 삼성 SDI만 따로 떼서 보면은 오늘 사실 목표 주가 인상 높이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영업이익은 적자예요. 왜냐하면 화학을 떼냈기 때문에 그 전지나 부품만 가지고서는 이제 영업 이익을 내기는 힘들다. 근데 전기차 시장이 워낙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뭐 목표 주가 인상하는 데 있어서는 뭐 별 부담이 없다. 뭐 이런 식이었는데 좀 더 크게 그래서 이제 그 LG가 전기차 쪽 뭐 목숨 건 건 아니지만 자동차 부품사를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비중을 높이려고 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LG전자나 뭐 오늘 LG노텍도 10만 원에 인접했고 뭐 이제 LG 디스플레이 하나 빼고 나면은 뭐 다 이제 전기차 관련주라 볼 수 있겠는데 이 삼성그룹이 전기차를 되게 하고 싶어 한답니다. 하고 싶어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얘네도 SDI가 이제 저거 전지를 하잖아요. 중소형부터 중 다 맘만 먹으면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LG전자가 생산하는 전기 모터 뭐 삼성이라고 못 만들겠어요. 금방 뭐 그렇죠. 다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과연 전기차의 시대가 얼마나 가겠냐. 이게 이제 중간 단계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삼성에서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물론 무인차나 이제 좀 더 발전돼 있는 상황으로 가긴 하겠지만 이 중간 단계가 전기차고 그거보다 조금 더 앞선 단계가 이제 수소전지 차량으로 보는 거죠. 이
전기 차량은 지금은 이제 한 번 충전으로 충전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한 번 충전으로 갈 수 있는 한계점이 뭐 200km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수소는 한 번 충전하면 이제 한 300에서 400을 지금 기술력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전지 규모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경량화하고 소규모로 만들 수 있는데 과연 이 전기차의 시대가 얼마나 가겠냐라고 하는 게 삼성의 시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투자는 이제 물론 SDI를 중심해서 전기차의 어떤 전지 쪽은 투자는 하긴 하겠지만 LG처럼 발벗고 나서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대세론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소전지는 뭐 얘기 나오는 기업이라든가 뭐 한국에서는 아직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도요타가 그쪽을 네. 하지 않나요? 도요타가 이제 무인하고 수소 쪽으로 가고 도요타는 있고 전지차는 안 되는 걸로 현대차가 보고 얼마 전에 투자도 안 하고 만들었던 이제 뭐 시제품은 아닌데 수소전지 차량이 네. 이제 380km인가 한 번 충전으로 갈 수 있는 게 나오니까 그러면은 뭐 굳이 전기차를 해야 되냐 이제 이렇게 이제 시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삼성의 입장은 조금 뭐 이쪽은 크게 투자는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SDI가 이제 전지 쪽은 사업은 이제 꾸준히 할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LG 같이 뭔가 좀 그 구도를 바꿀 정도의 어떤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뭔가 비하인드 스토리도 상당히 좀 재밌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선수들 상당히 화려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어떤 선수 MVP 주시겠어요? 예, 얘기 가장 길었으니까 당연히 오늘 삼성 SDI MVP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삼성 SDI 3번 타자가 차지했습니다. 5.24% 상승했고요. 12만 500원에 오늘 종가 만들었습니다. 내일 경기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걸까요? 네, 뭐 기대해야죠. 일단 미국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금리 인상 12월 달에 합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할 거다가 더 중요하죠. 그리고 그 멘트 중에 금리가 인상이 된다고 해도 인하되기 이전보다는 현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결국엔 금리 인상 추세가 뭐 12월 달에 시작이 돼도 잘해야 뭐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한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번에도 못하면은 경기상이 그렇게 안 좋아라고 하는 비관론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뭐 거의 뭐 지금 이제 월가에서는 한 7, 80% 이상이지만 제가 볼 때 뭐 한 90% 이상 12월 달에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으로 약간 좀 기술적인 뭐 부담감이 조금 있기는 해요. 2000선도 좀 약간 매물벽이고 또한 라운드 넘버고 해서 당장 내일 뭐 2000선 못 넘어가고 조금 또 밀릴 수 있겠는데 사실 2000선을 못 넘는다고 해서 굉장히 고민을 오래 하실 필요는 제가 볼 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과연 오늘 국내 기관이 왜 주식을 이렇게 많이 사들였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뭔가 지금이 되게 2000선 저항 부딪혔으니까 좀 살짝 쉬었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뭐 내일 당장이라도 외국인이 하루에 한 500억, 1000억만 사줘도 제가 볼 땐 그냥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어차피 포지션이 12월 선물 시장에 대한 누적 포지션 자체는 뭐 5조 가까이 매수이기 때문에 조금 줄긴 했지만 현물 시장 쪽에서의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진행이 된다라면은 오히려 시장의 탄력은 상방 쪽으로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유념해서 보시는 게 좋아서 얕은 조정 국면에서 주식 비중을 왕창 줄여나가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될 만한 종목과 노무를 해서 꽉꽉 채워주시는 게 좋겠고요. 정유, 화학 그리고 뭐 IT나 전지 중심의 LG그룹주 이런 거 움직이는 거 보시면 결국엔 뭐 실적이 4분기에 좋을 만한 기업군들이 가장 선두에 서는 대형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시장이 아직 화끈하게 돌아오지 않아서 그렇지 한 3%대 올랐던 조선주도 나쁘지 않고 경기 민감성 종목군들이 서서히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점이라 보여집니다. 한미약품의 약발이 있어서 뭐 제약이라든가 바이오주가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시장의 어떤 분위기 자체가 한쪽으로 왁 쏠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무난하게 잘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장 클린업 트리오로 좀 더 세분화해 보겠습니다. 선수 발표와 함께 간략한 코멘트 달아주시죠. 네, 첫 번째 선수는 코스닥에 있는 인트론 바이오고요. 두 번째는 대림산업, 세 번째는 LG전자입니다. 인트론 바이오 오늘 막판에 플러스권으로 반전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유전자
치약 치료제 쪽에서는 뭐 국내 기업으로서 뭐 선도 역할을 해주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최근에 뭐 수급도 나쁘지 않고 어제 오늘 약간 좀 눌리는 아주 기술적으로는 양호한 흐름이 나왔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무난한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대림 산업입니다. 뭐 오늘 뭐 시장 분위기와는 좀 정반대로 보합권에 머무는 그런 국면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뭐 결국에는 수급 자체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점이라든가 그리고 낮은 가격대에 있는 경기 민감주들이 시장이 또 2,000포인트대 근접하거나 넘어서면서 움직일 수 있다라면은 선제적으로 조금씩은 공략을 해서 해 들어가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라 보여지고요. 마지막 종목 LG전자 뭐 저는 개인적으로 7만 원대 넘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조정시마다 편입 비중을 늘려나가시는 종목으로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오후 시간 즐겁게 보내시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